예. 법제처장, 차장 또 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국감을 하면서 갑자기 그 중국 유명한 그 시인 두보의 춘망이라는 시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첫 구절이 아시다시피 국파 산화제입니다. 나라는 무너졌는데 산하는 그대로다라는. 정권은 무너졌는데 국회 그대로입니다. 법사위 그대로입니다. 1년 전 바로 이때 국감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지금 대통령 바뀌고 법제처장만 바뀌었지 다 그대로 아닙니까?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바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작년에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칠 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만 겨냥한 말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냐, 이게 정치냐, 이게 법제처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던 법제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법제처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신문법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논란 많던 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그 시행령, 그 만들어지고 1년 만에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법제처는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위헌 1년도 안 돼서 위헌 판결 받을 그 시행령이 법제처에서 당시에 어떤 검토를 거쳤습니까?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요. 맹종하는, 권력에 맹종하는 법제처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아까 지금 문제가 된 위기관리 지침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지금 법제처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법제처가 여하튼 그 불미스러운 사태에 불명예스럽게도 연루가 된 바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한 가지 뭐 간단한 거를 묻겠습니다. 제가 법제처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국민 불편 법령 정비라고 해가지고 200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법령에 대해서 의견 제시나 신고가 있으면은 이걸 좀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거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고, 뭐 좋은 취지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동안 보니까 약 9년 동안에 2,800건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건도 근데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 국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 가지고 관련 부서라거나 이렇게 분류하게 돼 있는데 그 작동을 시켜봐도 분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놀랍게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갖다가 요구를 하니까 그 검색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뭐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은폐하는 겁니까? 저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봐요. 이 정도 잘못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지적을 받으면 고치려고 준비를 해야지. 그 뻔히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저렇게 홈페이지를 갖다가 그때서야 손봐가지고 마치 별일이 없는 것처럼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까? 저는 뭐 크지 않은 건이긴 합니다만은 구태여 이걸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애초에 국민 불편 법령을 정비하겠다 했으면 국민이 불편하다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2,800건을 9년 동안 접수하고도 단 한마디 말도 회신도 안 하고 검토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법제처가 이제는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한 그런 법제처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비준동의가 필요한지 안 한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손쉽게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비준동의 받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거해서 공여되는 여러 무기체제나 토지 공여에 대해서는 따로 이 비준동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0년에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공유하기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거나 2004년도에 용산기지 협정 같은 거는 왜 비준동의 받았어요? 그거 받으면서 사드는 왜 안 받습니까? 사드는 원래 제공하던 군사기지도 아니고 새롭게 땅을 갖다 조성해서 제공하는 건데
받는데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왜 안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제처에 지금 처장이 왜 다른 분은 다 그대로 계시지만은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라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그 지탄을 받았던 그런 구태로부터 그 적폐로부터는 바뀌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법제처장, 차장 또 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국감을 하면서 갑자기 그 중국 유명한 그 시인 두보의 춘망이라는 시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첫 구절이 아시다시피 국파 산화제입니다. 나라는 무너졌는데 산하는 그대로다라는. 정권은 무너졌는데 국회 그대로입니다. 법사위 그대로입니다. 1년 전 바로 이때 국감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지금 대통령 바뀌고 법제처장만 바뀌었지 다 그대로 아닙니까?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바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작년에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칠 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만 겨냥한 말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냐, 이게 정치냐, 이게 법제처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던 법제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법제처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신문법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논란 많던 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그 시행령 그 만들어지고 1년 만에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 걸 작동을 시켜봐도 분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놀랍게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갖다가 요구를 하니까 그 검색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뭐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은폐하는 겁니까? 저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봐요. 이 정도 잘못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지적을 받으면 고치려고 준비를 해야지. 그 뻔히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저렇게 홈페이지를 갖다가 그때서야 손봐가지고 마치 별일이 없는 것처럼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민 불편 법령 정비라고 해가지고 200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법령에 대해서 의견 제시나 신고가 있으면은 이걸 좀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거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고 뭐 좋은 취지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동안 보니까 약 9년 동안에 2,800건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건도 근데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 국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 가지고 관련 부서라거나 이렇게 분류하게 돼 있는데 보면서 법제처는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1년도 안 돼서 위헌 판결 받을 그 시행령이 법제처에서 당시에 어떤 검토를 거쳤습니까?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요. 맹종하는 권력에 맹종하는 법제처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아까 지금 문제가 된 위기관리 지침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지금 법제처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법제처가 여하튼 그 불미스러운 사태에 불명예스럽게도 연루가 된 바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한 가지 뭐 간단한 거를 묻겠습니다. 제가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